대한민국이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면 국사 선생님들도 몰라. 대한민국이라는데 대한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찾을 수 있는 길은 그냥 다다닥 치가 컴퓨터 치고 들어가잖아요. 컴퓨터 치면 대한을 뭘 했습니까? 대한은 뭘 했느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 있던 삼안에서부터 대한이 왔다. 이렇게 우리나라 온라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대한이라는 호칭을 붙인 분은 고종 황제예요. 고종 황제가 경상도, 충청도 땅, 전라도 땅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이라는 걸 붙였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역사 왜곡입니다. 그래서 고종실록도 봐야 되는데 이런 걸 못 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요. 대한의 기원을 여러분들 보시려면 일단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역사 스케치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고조선의 말기 모습이에요. 고조선의 말기 모습. 고조선은 이미 망했고 어떻습니까? 거기는 누가 들어서느냐? 해모수의 북부기가 들어서 있고 이쪽에는 어떻습니까? 중국 땅 이쪽에 한나라 땅에는 근처에는 뭡니까? 이만조선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이만조선 낙랑군 이야기는 어디요? 여기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 이야기다? 이쪽 이야기예요. 여기. 그러면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천지입니다. 중국의 1차 사료, 낙랑군이 있었던 그 시기, 그 이후로 한 100년, 200년, 300년 그런 시기 있죠. 그걸 1차 사료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사슬을 다 보면 낙랑군이 전부 다 어디 있다? 여기 있다고 다 나와요. 갈석산 주변에 다 있다고 다 나와요. 100% 다 나와. 근데 왜 우리나라 학자들이 여기에 낙랑군이 있다고 지금 만들어 놔버렸느냐? 누가 주장했기 때문에? 조선의 유학자들 몇 사람이 어떻습니까? 주장해주는 바람에 평양에 낙랑군, 여기 있는 낙랑군이 어떻습니까? 여기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동북공정을 당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평양에 낙랑군을 주장해주신 분이 누구냐? 여기 그 후손이 있으면 또 기분 나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자, 한백겸 선생의, 한백겸이라는 양반이 중후기에 들어서면서 원래 사만이 전체가 한반도 전체, 진안 땅이 진안이라든지 이 지명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백겸이가 조선 중기에 책을 쓰면서 어떻습니까? 사만이 전부 다 한강 밑에 있다고 다 만들어버려. 그러면서 평양에다가 뭡니까? 낙랑군을 박아버립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대중화시킨 인물이 누구냐? 아방 강육구를 쓰신 분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대중화를 시켜버렸어요. 참, 이게 정약용 선생이 뭐냐? 다른 거는 뭐 너무너무 좋은데 사료를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조선 총독부가 가장 찾는 자료를 만들어준 분이 누구냐? 정약용 선생이에요. 철령이 아시죠? 아까 철령이도 말씀드렸는데 철령, 이성계 장군하고 최영 장군이 나중에 철령이 문제 때문에 전쟁하러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철령이가 우리나라 어디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한경도 강원도 저쪽이죠. 거기 철령이 있다 배웠잖아요. 시험 문제 우리 그랬었어. 근데 중국 땅 가봐요. 철령이 어디 있냐? 위에 요동 쪽에 철령이가 다 있어. 중국 땅에. 명나라 기록에도 거기가 철령이라고 다 박아놨어. 그래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철령이가 한경도 강원도 땅 거기 댕기라면 어떻습니까? 누가? 최영 장군하고 이성기 장군이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말을 타고. 강원도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저 한경도 쪽으로. 근데 어디로 갑니까? 요동으로 가잖아요. 요동으로. 왜? 거기가 철령이거든. 그런데 여기 철령, 이름 알고 여기 철령. 이 철령은 또 누가 언급해줬느냐? 누가 언급해줬겠어요? 저기에 철령이라고. 정약용 선생이 언급해줘. 조선 총독부가 오케이. 와, 이 최고의 자료다. 왜? 중국의 모든 사서는 철령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고 다 지금도 명나라 사서에 다 기록해놨는데 누가? 아방 강립구를 쓰신 조선의 대유학자가 철령이 어디가 있다? 여기다 써놨어. 그러면서 뭐냐? 아, 여기가 철령인 줄 알았으면 명나라하고 싸우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놨습니다. 누가? 정약용 선생이. 미칠 것 같아. 다른 건 너무 잘했는데 어떻습니까? 역사를 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를 반도사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배경을 정약용 선생이 만들어줘 버려요. 그게 아마 영원히 그분이 지금 죽어서도 계셔도 아마 한탄할 겁니다. 내가 그걸 실수했다. 응? 왜? 그게 이제 결론이 뭐냐면 동북공주로 나타났거든. 동북공주로. 자, 이건 이제 잘 보시고요. 또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당군조선을 계승한 나라가 뭐냐면 여러분들 북부여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열심히 보셨죠? 이게 뭡니까? 드라마 주몽이잖아요. 주몽의 이야기는 어디 나라입니까? 동부여 이야기예요. 원래 고조선 다음에 생긴 나라는 누굽니까? 해모수가 세운 나라는 북부여입니다. 북부여. 그런데 드라마 주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해모수가 누구의 유아부인의 남편으로 나와.
원래 관계는 뭐다? 여러분들, 여기 알고 있는 여러분들 뭡니까? 고주몽 나오잖아요. 고주몽과 해모수의 관계는 약 4대의 어떤 할아버지입니다. 고주몽의 4대 할아버지가 해모수예요. 그러면 해모수하고 유아부인은 사랑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시아버지인데 무슨 사랑을 해? 이 불륜 드라마 만들 거야? 그런데 드라마 주몽에서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해모수가 화살 맞고 죽어. 주몽이를 위해서 미치겠거든.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북부의 여사를 싹 지워버리고 동부의 여사가 마치 부여사인 것처럼 우리가 드라마를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뭡니까? 일이 나가다가 뭐까지 사라집니까? 나중에 보면 지금 박씨들 박이것이가 어디서 나오냐 물어보면 아래서 태어났지요. 여기 나오죠. 아래서. 그 아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알타이 문화도 그렇고 동아시아에 보면 저 베트남까지가 뭐냐면 아주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다 뭡니까? 난생설화로서 기록을 합니다. 그 양반은 태어날 때 아래서 태어났다고 다 써요. 베트남까지 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 왜? 옛날부터 새라는 것은 알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하늘을 상징하는 인물, 이렇게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로 태어났다면 돼. 이게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다. 위대한 인물인데. 자, 그래서 이어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도 뭐, 박이끝에도 이제 사라진 게 뭐냐면, 원래 박이끝의 기부가 여기 나오거든요. 고두마칸, 북부의 5번째 당군인 고두마칸의 외손자가 박이끝이거든. 그런데 알로 만들어져가지고 어떻습니까? 중간에 이 역사가 다 지워버린 겁니다. 이런 역사 이름 모르죠? 자, 여러분들, 북부의 동부의 역사 아셔야 됩니다. 고조선의 역사는 북부해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동부해가 거기서 이제 분리해 나가고 이러면서 부여사가 근 700년을 갑니다. 쭉 여러 개의 부여가 나타나면서. 자, 이러면서 이제 북부해, 동부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고구려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고구려 보세요. 잘 아셔야 될 게, 이게 사국시대 지도인데,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고구려 영역은 거짓말입니다. 낙랑군이 여기 있었어요. 고구려 영역은 요까지예요. 요까지. 이거 다 누가 조작했습니까? 조선 총독부학자들이 최대한 한반도를 끌어당기라. 한국의 역사 영역을. 원래 뭡니까 보면 고구려 영역이 저 요서 지역까지 다 갔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가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냐? 백제 보세요. 백제는 동숭왕 때 중국의 위나라하고 전쟁해가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삼국 사기에 뭐가 나옵니까? 중국의 사세에 보면 백제하고 위나라가 전쟁이 있어, 전쟁이. 여러분들, 백제가 우리나라 한반도에만 있었다고 배웠는데 백제가 위나라하고 왜 전쟁을 해요? 위나라는 중국 대륙에 있는데. 근데 중국 사서, 우리나라 사서에 다 위나라하고 전쟁을 했다고 나와. 그 말은 뭐예요? 백제가 한반도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22개의 담로 국가에서 어떻습니까? 중국 해안가에 저렇게 백제 영역을 개척했다는 겁니다. 저게 중국 사서에 다 나와. 너무 많은 사서에 나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학계에서 교과서에 저 내용을 한 줄도 안 실어요. 어떻게 감히 백제가 중국 대륙을 나갈 수 있느냐? 요게 우리나라 한국 학자들 주장인데 중국의 사서는 전부 다 뭐다? 백제가 이런 넓은 영역까지, 일본 열도까지를 담로로서 어떻습니까? 통치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보시고요. 백제가, 그런데 이것도 결국 어떻습니까? 동성왕이 어떻습니까? 저렇게 잘 나가던 동성왕이 암살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들? 바로 문영왕이죠, 보면요. 문영왕. 문영왕의 이름이 뭐다? 사마. 연사마의 사마가 뭐입니까? 문영왕 이름이잖아요. 일본이 백제의 담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위대한 인물이 나오면 뭘 붙여준다? 아, 문영왕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 해가지고 어때요? 사마. 그래서 우리나라 배영준 씨가 최초의 연사마가 됐습니다. 문영왕 이름을 쓴 이름물이에요. 배영준 씨가. 이런 건 누가 합니까? 모르잖아요. 일본 기록에 다 나오는데 우리만 모르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백제가 나가고 통일신라. 여러분들 통일신라 보면 망국이라 배웠죠. 망국통일. 그래서 통일신라 보면 교과서에 통일신라가 요만큼이라고 씁니다. 요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우리 교과서만 만들어있지 중국의 모든 사서 봐요. 만주올려고라는 다 금사요사 보면 어떻습니까? 쭉 보면 통일신라가 뭐다? 통일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통일했는데 그때 영역을 저까지 그려놨습니다. 북경 위까지. 그러다가 저기에서 어때요? 고구려의 마지막 살아남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그 세력이 뭡니까? 대진국 발해예요. 발해. 발해가 들고 일어나면서 신라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요까지. 이게 마지막 여러분들이 아는 통일신라의 영역이 한반도 북부 위에 있는 길림성까지가 통일신라예요. 이 기록이 다 나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걸 채용하지 않고 어때요?
통일신라가 어디까지다? 여러분들, 아까 요까지가 통일신라다. 위에는 뭐다? 발해다. 요렇게 거짓말을 쳐놨습니다. 중국에 사서 삼국 사기 기록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신라가 요까지 차지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역사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의로운 역사인지 우리나라 역사 보면 이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가 말하는 건 논문으로 다 나왔습니다. 사료로 다 발표됐고요. 통일신라 영역이 여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경북도의회에서 발표된 자료예요. 경북도의회. 제가 경상북도 가면 그래 사람들한테 안전하고 여기 동네 사람들 도대체 뭐하냐. 통일신라 영역만 보고 나자고 역사운동 벌이더라도 이게 천진대 할게. 반쪽 아래 통일지도 만들어놓고 날마다 만국통일 김춘추 비판하고 말이지. 그거 하지 말고 원래 통일신라가 저만큼 갖고 발해가 커지면서도 여기까지 밀렸다. 한반도에 여기까지가 원래 통일신라라서 삼국사기라든지 중국사라에 다 나온다. 요거 해가지고 통일신라 영역만 바로 잡으면 어떻습니까? 경상북도 얼마나 좋아요. 자기들 역사 논리 할 거. 근데 손도 안 돼. 손도 안 돼. 응? 여러분들 신라의 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 뭐 들어서는 게 지금 우리가 배운 신라가 요만큼입니다. 거짓말이죠, 이제. 발해 여기 유적요. 여러분 발해 유적 여기 안 나옵니다. 북한에서 이게 몇 개 나왔다는데 저것도 어때요? 신빙성이 없어요. 여기는 발해 유적이 안 나오는 지역이에요. 위에는. 그럼 저기는 어떻습니까? 신라 지역이랑 신라 지역. 밝히는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한국사가 너무 왜곡돼가지고 손을 못 대는 지경이에요, 지금. 자, 저렇게 되어 있고요. 고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고려 국경 열심히 배웠죠? 이거 시험 친 거. 원산만 나왔잖아요.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써다 속기치가 그린 지도예요. 어디에 보면요. 조선 역사 지리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그려놨어. 서희 장군은 거짓말을 잘 치는 놈이다. 한국 놈들은 믿을 수가 없다. 이거 나오잖아요. 한국 사람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 대표가 서희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고려 국경을 어디로? 요리 그려버려요. 원래 고려 국경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고려 국경이잖아요. 근데 쓰다 속기치 요리 그려버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국사책에 고려 국경지리 만들어집니다. 정말 우습죠, 보면요. 자, 눈 뜨고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요즘 세상에 다 드러나가지고 논문으로 나오니까 우리나라 학교에서 당황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저기에 대해서 반론을 못 펴고 있어요. 저게 이제. 자, 그리고 고려말 조선초 보십시오. 고려말하고 조선초. 여러분들 압록강 두만강이 조선이나 비하죠. 고려말 조선초는 이성계가 살아있을 때는 국경이 여기입니다. 철령이 여기예요. 우리는 여기 철령이 있다 배웠죠. 요 밑에. 철령 여기 있잖아, 여기. 그리고 여기 어딥니까? 공엄진. 윤관 장군 나오는 공엄진이 저기잖아요. 저래가지고 국경이 있다고 조선 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고 중국 기록책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한 놈도 그 내용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조선의 국경은 지금 압록강 두만강이다. 뭘 들이대면서 참 여러분들 충격받을 일인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들이대가지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김정호 선생이 살아있을 때 저때 조선의 국경은 여러분들 저렇게 아닙니다. 압록강 두만강이 아니라 위에 간도까지가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선 총독부에서 김정호를 떼우면서 김정호가 백두산을 몇 번을 갔다. 그런 기록 없어요. 없어요. 누가 주장했느냐? 최난선 선생이 주장해 줍니다. 갑자기 김정호가 백두산을 몇 번 올라갔대. 역사사령에 아무도 안 나오는 이야기요. 그러면서 뭐냐면 김정호를 들이대면서 조선 총독부가 국사교과서에까지 김정호라는 인물을 들이대면서 이 지도를 갖다 내요. 자, 그거 보세요. 아까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보시죠. 자, 여기 국경이 여기 압록강 두만강인데 조선 왕조실록에 고려 조선의 국경이 요리 나왔는데 갑자기 무슨 지도가 등장하면서 대동여 지도가 등장하면서 압록강 두만강이 조선의 국경으로 만들어져 버려.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저 지도가 나오면서 우리가 간도를 잃어버렸어요. 간도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뭐라냐. 김정우가 살아있었다면 저 지도는 대동여 지도가 있을 수는 있는데 뭐다? 저쪽에 압록강 두만강에 있는 목판부는 조선 총독부에서 바꿨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 저때 여러분들 아시죠? 그 대동여 지도 영화 나왔죠? 그게 보면 뭐냐? 대항군이 대동여 지도를 그대가 불태웠다는 기록이 있죠? 목판을. 안 태웠어요. 안 태웠어. 그 조선 총독부가 뒤에서 사들이고 있었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사들인 표까지 나와 있어요. 얼마에 샀다고. 영화 대동여지에서는 대항군이 뭐다? 김정호를 때리 죽이고, 딸도 죽이고, 그 지도도 다 걷어들이고, 목판도 다 걷어들여 불태웠다 했는데, 실제 보니까 어때요?
조선 총독부에서 김정호 목판을 사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들였다면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죠? 저 시대 때 김정호가 살았을 때는 호종 황제까지도 간도가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근데 이 지도에서 갑자기 압록강 두만강이 딱 나와버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조선의 국경이 완전히 조작되는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요걸 이제 문제 삼는 시민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김정호 저 대동여지도 저 판본이 맞나냐?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보세요. 요 지도가 언제냐? 청나라 강희제 때 서양의 청량학자들을 직접 불러가지고 강희제가 불러서 청나라 지도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실험을 해봐요. 근데 이때 왜요? 이때 아시아에서는 아직 개념이 많이 없었거든. 근데 서양의 여기 보세요. 당빌이란 당빌 지도인데 이때 청나라 황제가 어떻습니까? 서양의 청량사들을 불러가지고 측정을 해보려니까 너무 완벽해. 아주 자세하게 위도 고도 이런 거 싹 다 표시하면서 어때요? 청나라 영토가 이만큼이다 딱 하니까 황제가 깜짝 놀라버린 거야. 그래서 뭐냐? 어디까지 그려요? 조선의 지도까지 그려. 조선의 지도까지 그리는데 이게 유명한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디 가서 이 지도 봤다고 기사 나왔죠. 당빌 지도 봤다고 기사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 지도는 이야기 안 해. 내용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요거 여선 보이죠? 여기 압록강 두만강이에요. 위에 선한 게 나오죠. 당빌 지도에는 저게 조선하고 청나라의 국경이라고 그려놨어요. 어떤 지도가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가 맞습니까? 서양 청량사가 직접 황제로부터 허락받고 인정성을 받은 이 지도가 맞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요거는 이제 지금 과제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 조선과 청의 국경이 그려져 있고, 평안도의 평안이 어떻습니까? 압록강 너머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한경도, 평안도 보면 전부 다 압록강 중앙 밑에라고 했죠. 근데 이 지도는 청나라 강희제가 인정해 주준 지도인데 평안도가 압록강을 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뭐냐? 그 이성계가 탄한 뭡니까? 경원부라는 거 있죠. 경원도부라든지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그 부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경원도부라는 내용을 조선 왕조실록에 검색해 보면 전부 다 어디로 나오냐? 압록강 위로 다 나와요. 미치는 거야. 나중에 자기 이성계의 조상묘가 위에 있는 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왜? 자꾸 여진족이 침략하니까. 그 여진족에 침략하기 전에 이성계의 조상묘가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압록강 두만강 위에 있어. 거기가 경원부였어. 역사 기록에. 그런데 다 바꿔버려요. 이게 나중에 들어가 보면 누가 손을 댔는지 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자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대한제국까지 왔습니다. 자, 대한제국까지 나가지고 이제 고종 황제께서 조선이 망하니까 다시 나라를 세운다 해가지고 대한제국 이름을 바뀌는데 여러분들 어디서요? 대한의 기운을 어디로 잡느냐? 당군조선의 사만을 잡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사만이 아니라 원래 대륙에 있던 사만을 가지고 우리 조선은 뭐다? 당군이 통치하던 그 영역 그것을 어떻습니까? 사만을 뭐라 부른다? 대한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이라는 용어를 끌어갔습니다. 자, 이것까지 잘 아셔야 됩니다. 대한은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대로 나오죠. 우리나라는 곧 사만의 땅인데 국초에 천명을 받고 나라가 통합됐다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이 당군조선에 관련된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기록이 나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에 보면 어떻습니까? 임시정부의 헌법까지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원년. 여러분들 우리나라 개천절 1948년, 1919년 싸울 필요 없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개천절은 어디예요? 개국절은 언제입니까? 개천절이잖아. 개천절인데 왜 자꾸 태극기 촛불에 달라붙어가 서로 싸우게 만드는 정치인들이. 그리고 이거 봐요. 대한민국의 원년은 여러분들 몇 년이라 써놨습니까? 기록에, 역사 기록에. 1919년이잖아. 역사 기록에 수십 건이 나오는데. 왜 저런 거 보면 그냥 끝날 게임인데. 그래서 우리는 건국절 논란에 48년, 19년 따지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건국절은 개천절이 건국절입니다. 그러면 여야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똑같은 한민족이잖아요. 대한민국 뭐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일을 19년 뭐냐, 48년 뭐냐 이걸 가지고 해야지 건국절까지 논리를 비약시키면 우리나라 역사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됩니다. 당군도 파괴되고 다 파괴돼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걸 건국절로 삼아왔는데 왜 갑자기 어떻습니까? 이걸 논란을 왜 펴요? 여든 야든. 지가 보면 여든 야든 다 나쁜 사람들이야.
왜? 지가 당군의 자손이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죠? 자, 이런 기록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국통을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 먼저 보면 국기 아시죠? 국기의 상징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고종 황제부터 뭐냐면 국통을 전할 때,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했느냐? 물론, 당군 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뭐가 나옵니까? 태극기가 등장을 해요. 요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게 여러분들 1882년 태극기입니다. 자, 나가는데 보면요. 그 다음 어떻습니까? 고종의 의기를 변형시킬 때가 쭉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1882년제 조미 수역조회 때 썼던 태극기 모습.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고종대왕이 어떻습니까? 종로를 지날 때 1885년 뭘 앞세우고 갑니까? 태극기를 앞세우고 가는 기라. 처음 보는 사진이죠, 여러분들. 태극기가 어떻습니까? 그 수구할 때만 써먹었지.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종 황제가 종로 지나갈 때 앞에 태극기 들고 가요. 저 때부터 대한을 상징하는 뭡니까? 국기가 태극기예요. 자, 이리 나옵니다. 1885년.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괜히 얘기 어떻습니까? 전에도 얘기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이지도. 이거는 아마 아실 거고. 그 다음에 1907년 순종 황제가 즉위할 때 기념사진 봐요. 앞에 위에다 뭐 그렇습니까? 태극기 그랬죠. 자, 태극기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임시정부의 태극기.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죠? 자, 나가고. 자, 그 다음 뭐냐? 1946년 봐요. 여기서부터 국통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일성도 이때 1946년에 어떻습니까? 뭘 걸고 자기들 역사를 폈다? 태극기를 걸고 했어요. 태극기를 걸고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도 들리는 이야기야. 북한에서 제일 실수한 거 어떤 걸 실수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태극기를 가져오는 걸 그때 놓쳤다는 거라. 요걸 북한 아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북한 역사학자들이. 그때 태극기를 남한에 안 줬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걸 줘가지고 빨간 거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뭐냐 조선을 썼잖아요. 근데 역사에서는 조선은 폐기된 언어잖아요. 왜? 고종이 조선을 폐기하고 뭘 썼습니까? 대한을 써버렸잖아. 그럼 뭐냐? 쉽게 말하면 북한이 조선을 이어받은 쉽게 말하면 지금의 우리나라 역사를 이어받은 나라라면 뭘 썼어야 돼? 나라 이름을. 자기들이 대한을 가지고 갔어야 돼. 그런데 뭘 써버렸어요? 대한은 남한 정부에 써버리니까 자기들 안 되겠다 해가 쓴 게 뭡니까? 조선을 갖다 쓰고 태극기도 했는데 열심히 태극기가 뭡니까? 보면 북한에서 태극기 걸고 열심히 행사했는데 뭘 했다? 저 태극기를 접고 뭡니까? 인민기를 걸어버렸어. 저게 천추의 한이 됐다는 거예요. 들려보면 북한에서. 야, 저때 태극기 놓치면 안 됐어야 되는데 요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왜? 이 태극기가 지금 어디로 가버렸어요? 우리나라 역사의 태극기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태극기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는 뭐죠 보면요? 국통을 상징해요. 국통. 북한이냐 남한이냐. 정치 그런 걸 떠나서 그죠? 이런 것을 바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태극기의 역사라는 겁니다. 요걸 잊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는 여러분들 보시면 자, 삼국유사 이런 스님이 쓴 한국부터 뭡니까?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뭡니까? 정통성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왔고 자, 조수왕 선생 대한민국 헌법을 만든 분이잖아요. 그분이 뭐라 했느냐? 왜 우리가 한국이냐? 이게 나오죠. 대한민국을 왜? 아니가 뭐라 나옵니까? 이 양반 이런 나오잖아요. 삼국유사의 첫머리에 석유 한국이 나온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화는 광명이니 후세의 광명이 유전되기 때문에 발현하는 것이 돼가지고 그 한의 뜻이 박힌 용어가 뭐다? 한이다. 그래서 나라는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으로 망했지만은 또 뭐다? 우리는 다시 한번 뭘 쓴다? 대한을 쓰겠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썼다고 조수왕 선생이 밝혀놨습니다. 요게 우리의 국통 맥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분이 이제 주장하신 것이 삼균제도. 이게 뭐냐? 삼균제도가 뭐냐면 이게 당군 조선시대 때 기록인 신지미사에 나오는 용어예요. 요걸 그대로 갖다 놨습니까? 조수왕 선생이 우리나라 정부 헌법으로서 갖다 만듭니다. 삼균제도라고. 자, 이런 것도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해보시고 제가 짧게 전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임시정부에서 어떻습니까? 1942년 3.1절 날 우리나라 국통을 바로 잡아줬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가 올바른 역사관이라면 지금 이 역사관을 써야 되겠죠. 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저분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저리 잡아놨는데 저걸 안 쓰고 딴 역사를 쓴다?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 놓은 역사를 쓴다?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나쁜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 역사의 맥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처음 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당군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요? 대한민국까지 국가의 주권은 한민족에 의해서 개성되었고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였다고 1942년 못을 박아놨어요. 저기다가 왜 2만 조선 한사군을 왜 닦아요? 그죠? 임시정부에서 2만 조선 한사군 작업해놨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역사 아니라고 부정해놨잖아요. 안 써버리잖아, 아예. 그리고 뭐냐? 전 국가 인격을 우리가 보존했고 국가의 주권을 다 우리가 계승했지 중국 놈이 우리나라 차지한 거 없다 이거예요. 무슨 평양에 낙랑군이 왜 있어? 2만 조선이 왜 있고? 그죠? 이렇게 확고하게 못을 박아놨는데 강복 후에 어떻습니까? 이거 싹 폐기해버리고 평양에 낙랑군 박아가지고 결론이 뭐냐? 동북공정 당했잖아요. 동북공정. 북한은 중국 땅이라고.